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.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뭐 사실이라고 이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어찌되었건 좀 참 이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좀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은 거의 이게 실무자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금액이 50만 원이 뭐 살포됐다거나 어떤 뭐 큰 뭐 이 거창한 금액으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언론이 좀 너무 과장 확대 보도하고 있다. 뭐 건가요? 50억을 7명에게 준 것과 50만 원을 20명에게 준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. 자, 2021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, 이거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 분위기도 굉장히 좀 엄중하다고 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을 들어보죠.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장용태입니다.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 분위기? 일단 이런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고요. 여러 가지 이 정말 사라진 줄 알았던 구태 관행이 좀 있었나라는 좀 의구심도 있고요. 저도 이런 일은 참 요즘 시대에 없는데 좀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도 하고요. 물론 이제 이 수사 자체가 이정근 전 지역위원장 또 전 사무부총장의 여러 가지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별건으로 좀 추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. 근데 녹취 파일에 나와서 그렇죠. 그래서 그 50억 클럽 특검 50억 클럽 수사는 잘 안 하는데 이 50만 원 돈봉투는 수사를 너무 빠르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다시 한번 뭐 공정한 수사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. 또 이 여러 가지 뭐 이윤관석 의원님이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언론인들은 당연히 취재를 통해서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했나요?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이렇게 연이어서 공개되는 것은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. 국가기밀, 외교기밀도 유출이 참 잘 되는 정부인데 이렇게 수사기밀이 한 번은 사고지만 두 번, 세 번은 연이어서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의도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사팀에 대한 당연한 법적 책임도 좀 물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저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검찰이 이게 이제 JTBC 단독 특종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. 보도가 다른 언론 받아 쓰는 거고. 그러면은 JTBC 측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정근 사무부총리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이 녹취 파일들을 검찰이 JTBC가 흘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뭐 특정할 수는 없겠죠. 근데 어찌되었건 이 녹취 파일은 어떤 사유에 대한 이 구두 취재가 왜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보도 경위에 의문을 그 가지는 부분은 같아서. 만약에 이제 그 부분도 녹취 파일도 지금 상당히 원본이 아닌 편집된 파일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짜집기 된 파일로 보이는데요.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녹취 파일은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보통 증거 물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서 사고가 계속 터진다. 수사기밀이 유출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팀도 좀 문제가 있겠죠. 어쨌든 그거는 검찰 쪽에서 흘러나간 뭐 그게 고의든 아니든지 간에 검찰 쪽에서 소스가 제공됐을 거다. JTBC 뭐 쪽으로.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JTBC가 그 녹취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의구심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의심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왜 검찰이 좀 앞서 너무 이거를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얘기 좀 하셨잖아요. 그럼 검찰의 수사에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? 일단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이 여러 가지 핸드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포렌식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좀 이미 이런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딱 이렇게 이 소위 폭로가 터지는
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폭로라고 하기엔 좀 또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게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거나 수사팀에 의해서 공식 브리핑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.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자꾸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건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당연히 보고 있고요. 지금 이 시기라고 하면 이 시기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?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명운이 달린 이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을 비롯한 여러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?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녹취 파일, 도청 의혹 등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커지면서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퇴하는 돌연 사퇴하는 정말 이런 사안은 엄중하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도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 국무부나 NSC 조정관 등도 이 아주 가장 그러니까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도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해서요. 그럼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은 지금 이 타이밍에 압수수색하고 이것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? 아니 꼭 그렇게 특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시기냐고 말씀하셨죠.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건 이 의혹 폭로가 뭐 지금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. 이게 사실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들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도 또 보도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도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가 좀 완결된 건 아니지만 녹취 파일에 음성들이 공개돼서 아마 글쎄 이거 어떻게 판단하실지 청취자분들마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서 장경태 의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. 녹취 파일이 짜집게 된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녹취 파일만으로는 당시에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 측에서 돈이 조직적으로 살포됐다는 이 의혹 이거 믿을 수 없다. 더 봐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? 아니면 그 녹취 파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? 뭐 일단은 살포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지금 뭐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뭐 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50만 원씩 20명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줬다는 얘기도 있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.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뭐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뭐 사실이라고 이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어찌되었건 좀 이 참 이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좀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은 거의 이게 실무자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금액이 50만 원이 뭐 살포됐다거나 어떤 뭐 큰 뭐 이 거창한 금액으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언론이 좀 너무 과장 확대 보도하고 있다. 뭐 50억을 7명에게 준 것과 50만 원을 20명에게 준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. 정성 의원이 어제 이 돈이 차비 식대 수준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공감하시는 건가요, 그러면? 뭐 일단 뭐 한 달간 상근 근무자가 한 달간 식사를 하더라도 아침, 점심, 저녁 저희가 보통 선거 캠프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보통 돌아가거든요. 그러면 세 끼를 해도 하루에 3만 원씩 30일이면 그만큼 금액이 들 텐데 그러면 이런 전당대회 때 뭐 돈이 있습니다. 내 돈이든 뭐 공식적인 뭐 어떤 가져온 돈이든 그 돈을 가지고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지역 상황실장, 지역 선대본부장, 의원들한테 300만 원씩, 50만 원씩 이렇게 돈 봉투 나눠줘도 큰 문제는 없다.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태관행들은 없어졌죠 많이.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. 저도 뭐 사실 최근 10년간은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런데 아무튼 이게 또 재현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. 뭐 마찬가지입니다.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런 뭐 구태 관행이 있지 않았나, 혹은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말 여러 가지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데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그 녹취록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당시의 진위는 파악이 안 된다.
그렇죠. 아니 뭐 아무래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록만 듣고 보면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, 팩트가 같다라는 취지.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장경태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? 5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. 근데 의원들한테 300만 원. 의원들 300만 원은 뭐 지방 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네. 국회의원이 300만 원 받을 이유도 없고 뭐 그럴 거에 욕심낼 이유도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상식적으로 좀 네. 납득이 안 가서. 녹취록 약간 보면은 윤관석 의원이 뭐 그러니까 10명 뭐 또 그리고 5명은 안 주려고 그러는데 형 나도 줘 그래서 줬어 뭐 이런 내용이 아니, 나와서. 근데 그것도 이정근 전 이제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잖아요. 두 분 네. 다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셨던 분들인데 네. 그분들한테 뭐 돈을 전달한 것도 좀 이상하고, 그분들이 그렇다 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전달한다? 무슨 원외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을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, 저는 좀 들으면서 네. 좀 한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, 솔직히. 그래서 그러면 너무 네.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네. 대화다 보니 네. 뭐 제가 믿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으로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는 할 수 없다 이런 좀 취지라고 한심한 대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, 저는 솔직히. 네. 그러면 당 지도부시잖아요. 네.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, 민주당에서? 일단은 지금 뭐 진상조사는 안 하고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종용하고 검찰이 신속한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나온 것 같은데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? 일단 월요일 최고위에서 최고위 직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요. 네. 사실 그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뭐 여러 이제 논의가 시작할 때부터 대표께서 이 국민께 어찌됐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를 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논의 과정이 좀 더 빠르게 이어졌는데요. 어찌됐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캠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, 그 캠프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 진상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찌되었건 이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시 후보가 직접 여러 가지 뭐 조사 과정에 응하든 혹은 뭐 대국민 뭐 담화 회견을 통해서 뭐 조사 뭐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직접 밝힐 수밖에 없다.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?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을 뭐 권한이 정당에게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저희도 아무튼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한계를 가진 조사 과정에서 뭐 한계가 뚜렷한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한다 한들 국민들께서 그걸 뭐 셀프 면책이냐, 셀프 조사냐라고 또 비판을 또 국민의힘이 신나게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이 부분을 엄중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럼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그 거론되는 의원들이 지금 뭐 언론에는 실명은 보도는 안 되지만 암암리에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. 어떤 의원들이 거론된다는 것들을. 근데 이제 혹시 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보십니까? 지도부 차원에서? 보도는 일단은 두 분만 나온 것 같고요. 현재 지라시에서 이제 좀 몇몇 분들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지라시를 보고 당에서 조사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윤리감찰단을 포함한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만 좀 이 사태를 저희도 지금 막 확정짓고 결론을 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유동될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송영길 당대표 때 서울시장 선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재보선 때 LH 문제가 전국을 뒤엎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의원들 나가서 살아 돌아오라 뭐 이런 얘기를 송영길 당대표가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문제도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연관된 의원들이 자진 탈당하거나 당에서 출당시킨 다음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 총선 앞두고 돌아오면 되지 않냐라는 선제 조치론이 좀 비명계 의원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 방안은 어떻게 보시나요? 제가 어제도 다 말씀드렸는데요. 예를 들면 이 뭐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권익위 발표처럼 13명을 특정해서 발표가 난 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 검찰의 또 공식 수사 발표도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4명이 보도되면 출당시키고 5명 보도되면 5명 또 출당시키고 3명 보도되면 출당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도 어찌됐건 좀 더 면밀히 좀 저희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럼 만약에 인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럼 만약에 검찰이 지금 뭐 언론 보도 보면은 이성만 윤관석 의원은 소환 조사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만약입니다. 피의자를 입건해서 검찰에 소환 조사한다라고 하면
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? 일단 두 분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. 저번 주에. 그래서 본인들이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아니 무슨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받아서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전달했다. 그 당시 이제 사무부총장 아니었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장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돈 전달자를, 그리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좀 연세가 좀 고령의 초선이시거든요. 아무리 초선이어도. 그런데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돈 전달자를 역할을 했다? 그러니까 이거 돈 좀 갖다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 조사도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. 그래서 무슨 고령의 현역 국회의원이 무슨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한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본인도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좀 아무튼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또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